자, 오늘 핫쌈 두 번째는요. 자, 무슨 다리가 폭파하는 듯한 영상입니다. 바로 크림 대교를 우크라이나 군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폭파시키는 사건입니다. 크림 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시킨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가 바로 이 크림 대교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군이 폭파시킨 겁니다. 영상 저희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현지 시각 그제 새벽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충격의 물보라가 거세게 튀어오릅니다. 크림 대교 수중 교각에 미리 설치해둔 무려 TNT 1100kg 규모의 폭발물을 우크라이나군이 설치시키고 폭발을 시킨 겁니다. 아시다시피 크림 대교는 이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대교입니다. 자, 이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치열하게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진주만 작전을 연상시키는 우크라이나군의 이 대규모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기를 향한 폭격 작전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역시나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활주로에 멈춰있던 항공기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기체는요, 속수무책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크림 대교 폭파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대규모 드론을 이용한 공습 작전을 펼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 작전으로 소중한 폭격기 대다수를 상실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몇 대 없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소중한 폭격기 등을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작전으로 잃게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았던 이른바 거미줄 작전입니다. 자, 드론은 부품은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밀반에 폈고요. 비밀기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서 러시아 공군기지 5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상단을 개방하고 드론 117대가 순식간에 원격 조정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공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략 폭격기 41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정체 볼까요? 이름은 오사, 말벌이라는 뜻입니다. 말벌 같아요. 폭발물 적재 가능하고 엄청 빠릅니다. 원격 조정 가능하고 쌉니다. 27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 수천억, 수백억이 뭡니까? 한 수천억 될 것 같은데. 합치면은 뭐 조단이겠죠. 러시아 공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지금 연이은 작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전 준비만 1년 반 이상 걸렸다는데, 자,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안영환 의원님, 잠시 후에 또 외교 전문가 홍익표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 이거 굉장히 기습 작전이고 대규모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상 한번 좀 다시 한번 흘려주시면서 논평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걸 보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진주만 공격의 재현이라고 했는데, 진주만 때는 일본의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방까지 갔다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진주만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 이제 사실 저 같은 지금 저 현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트럭을 임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을 임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드론을 실은 건데, 트럭 운전사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 트럭 적재물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조종을 통해서 트럭의 갭을 이제 천장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약 9조 달러어치의 우리 돈 9조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지금 전략 자산입니다. 저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항공기가 아닙니다. 정말 러시아가 소중히 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로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자산을 때린 것이죠. 그건 이제 뭐냐? 지금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협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래도 휴전을 안 할래. 근본적인 너네 인프라스트럭처, 근본적인 전략 자산도 우리 공격할 수 있어. 이래도 안 할래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크림반도에 있는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안 할래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지금 것이죠. 위성사진 보니까 박살났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270만 원짜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급 전투기가 한 대에 1,000억 원 이상 합니다. 1,000억 이상 합니다. 저 정도면 몇 천억짜리들이에요. 몇 천억짜리가 270만 원짜리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규모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다르겠군요. 구조 정도까지 달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앞으로의 그러면 진주만 때는 일본군 조종사가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조종사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국방부 개혁하면서 굳이 조종사가 F-35 조종사가 왜 필요하냐?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면 가능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서 최초로 드론을 함을 띄워요. 그래서 독도함을 드론형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군사 비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보도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그 연습까지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 구축함에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굳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구나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드론이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북한군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처음 참전했을 때 드론에 쫓겨 도망간 북한군 병사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드론전에 익숙치 않은 북한 군인들이 이번에 현대전 드론전을 익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국방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사실 전쟁은 경험한 군대와 경험하지 않은 군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군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미군은 항상 전쟁을 경험한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화 시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군대는 사실 무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졌던 드론전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튼 현대전이 바뀌고 있다. 이제 값싼 무기로도 거대한 비싼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현대전의 신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의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통일부 정책 전문가 출신이자 또 외통위원 출신의 홍익표 대표님, 지금 저 작전을 보면 굉장히 전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작전인데 상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부품을 밀수해서 몰래 조립해서 러시아의 공군기지 5곳으로 컨테이너에 실어서 진입시키는 장면부터 거기서 컨테이너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군사 강국 러시아가 저기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앞에 두고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야 되고 원래 한국 전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굉장히 격렬하게 철원 일대 저 전쟁터에서 훨씬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조금이라도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있는 그렇군요. 거고 눈에 드러나는 것은 지금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제 성공으로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정보의 실패다. 그렇게 드론을 밀반입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인근까지 실어 나를 때 그동안 그 KGB나 소위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저는 추측인데요. 아마도 저건 우크라이나 단독 작전이 아닐 거예요. 뒤에 미국이나 또는 그런 정도의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 그렇죠. 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수행할 만큼의 작전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범하고 상당한 정보 전쟁.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다 계산한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행은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저 실행 기획을 하는 것은 상당한 국제적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라면 제일 화를 낼 거는 KGB나 군 정보기관 같은 정보전의 실패를 얘기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인류가 뭘 얻었냐면 그때 나타난 게 가스 전쟁이었거든요. 신경 안정제 등의 독가스를 쓰면서 그 교훈으로 화생방 무기에 대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지만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핵무기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 세계가 좀 뛰어드는데 드론, 로봇, AI 등을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저것이 인류 평화, 그다음에 인류의 미래에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가 있어요. 올해 한 10여 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명살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지금은 정부기관이 국가가 사용하지만 저렇게 저가의 드론이 테러 집단이나 또는 저 불법적인 단체에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큰 인류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70만 원이면 누구나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이 인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이 로봇이나 AI 드론 같은 것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다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예. 전쟁물이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 G7 또는 G20에서는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전문가의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의견까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